정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부 광고 헌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시간 정치편을 진행하게 된 듣동나의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정부 광고의 뒷얘기와 역사를 재미있게 전달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병희 교수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 광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하는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 광고란 정부 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돈을 내고 하는 유료로 하는 광고 활동을 가리켜서 정부 광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쓴다라는 거면 예산을 쓴다라는 거니까 나라에서 돈을 쓰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게 정책에도 되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광고를 재단에서 하는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혈세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개인 돈이라면 정말 귀중하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돈으로 정부가 광고를 하는 만큼 공정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 광고를 집행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부 광고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교수님이랑 제가 첫 번째로 진행하는 건 정치 분야인데요. 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이거입니다. 1967년 3월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광고인데요. 어떤 광고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선거 광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광고인데요. 당시에 공보부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공명선거 개몽표 현상 공모라는 광고인데 네. 당시에는 공보부라는 곳에서 광고를 좀 진행했었나 보네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인데요. 거기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든 광고를 주로 집행을 했어요. 선거 캠페인 역시 공보부에서 주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될 표어를 모집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한 해에 두 선거가 같이 열렸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이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해에 두 가지 선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거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 중요했던 게 현상 공모를 했어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금 네. 얼마인지 네. 여기 보니까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지금은 약 11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110만 원을 받은 당선된 표어가 무엇인지를 보면 바로 이건데요. 공명선거를 이룩하여 자손만대 물려주자. 공명선거 있는 곳에 민주사회 이룩된다. 요즘 선거 포스터랑은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 슬로건이라는 것은 항상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요. 사람마다 나라주인, 투표로서 주권 행사. 이제 이런 것들이 63년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슬로건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네요. 달력도 정부 광고가 될 수 있나요? 가령 내무반에 붙였던 달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 예산으로 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연말에 달력 선물한 것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령부에서 달력을 내무반에 배치해가지고 1년 내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한 말하자면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병 제39사단 사령부에서 만든 달력인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첩 식별 요령, 신고 방법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외딴 오두막집에 와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또는 그 숲속에서 서너 명씩
혹은 대여섯 명씩 몰려다니거나 또 물건을 사러 와서도 그 물건 이름을 잘 모르거나 그러면서 물건 사면 우리가 당연히 거스름돈을 받잖아요. 근데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5가지 간첩 식별 요령을 알리고 있고요. 또한 놀랍게도 간첩을 신고하면 2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방공 그런 캠페인이 강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서 121 사태?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더라고요. 당시에 뭐 북한 간첩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라면서 이제 내려왔었고 결국 그 북한 공작원 31명 중에 29명이 사살이 됐고 그 중에 생존했던 김신조 씨가 지금 남한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사건이 1968년에 일어났고요. 바로 1.21 사태 이후 이어서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납북해간 푸에블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향토 예비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토 예비군 광고도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범국민적 방위태세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주와 자위 정신의 강화, 그리고 국민 정신의 무장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놀랍게도 남자는 물론이며 여성들한테까지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살펴볼 광고가 이거인데요. 어떤 건가요? 사과문이라고 적혀 있네요. 서울시에서 건립한 와우 아파트가 네. 붕괴가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께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면 8일 새벽 와우지구의 참사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시민의 마음을 앗아간 데 대하여 본인은 가눌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로 피눈물이 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듭 사과를 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정부 광고는 무엇일까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들어보셨죠?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 광고인가 보네요. 네.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돈으로 429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부 광고를 보면 당시의 그 자부심이 엄청 느껴지는 광고인데요. 이 표어를 보면 뻗어가는 국력을 상징하며 조국의 중심부를 힘차게 달린다 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 국민들이 느꼈을 설렘, 자부심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광고만 봐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관제엽서라고 당시에는 이제 엽서 있잖아요. 네. 엽서에 답을 써서 보내면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1등은 당시로서는 코티나 자동차라고 네. 있었어요. 코티나 자동차가 뭐예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최상위급 그 자동차 브랜드의 이름이에요. 고급 뭐 세단 자동차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2등은 퍼블리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3등한테는 뭐 TV를 주고 4, 5등한테는 라디오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경품을 내걸었어요. 경품이 되게 화려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당시에 1000명 넘는 인원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죠. 아. 。  아,
정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부 광고 헌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지금 살펴보실 광고는 이건데요. 뭔가 지하철 1호선 노선도랑 상점들이 적혀있고 전화번호도 적혀있어서 상점 광고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떤 광고인가요? 그 시청에서 청량리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개통됐어요. 근데 지금도 지하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낸 광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경점, 옷집, 그다음에 음식점 등등 여러 그 상인들이 네. 단체로 낸 광고인데 재미있게도 지하철역을 쫙 나열을 하고서 거기에 한두 개씩 이렇게 그 가게 이름을 네. 써서 지하철 노선도에 광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고에 적혀있는 글귀가 보면 지하철과 함께 발전하는 저희들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적혀있는데 지하철이 1974년도에 완공이 됐지만 사실 논의는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961년부터 사실 지하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필요한 게 서울시 내 교통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고, 산업화에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1964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체계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약 10여 년 만에 완공한 게 서울에서 청량리까지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저 의정부, 그다음에 뭐 문산, 그다음에 저기 천안 이런 것까지 지하철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시작은 굉장히 서울역에서 청량리부터 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핵심 축을 이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이 지난해까지 46년간 운행한 거리가 9,10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를 2,275바퀴를 돈 만큼이다라고. 엄청나네요. 네. 엄청 많이 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에서 올해 8월에 지하철 1호선 자체를 미래유산이다라고 지정도 했더라고요. 충분히 미래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좀 낡고 오래돼서 우리가 지하철 이용하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서울 지하철이 가져다 준 혜택이 너무 많아요. 지하철 1호선이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유도 근대화의 상징이다라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타시는 분들도 매일 내가 미래유산을 타고 있구나, 근대화의 상징을 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정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대상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정부 광고 헌책방 옛날 정책 이야기.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정부 광고라고 하면 딱딱한 거 아니야? 정책 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뒷얘기가 이렇게 재미가 있었구나, 이런 맥락을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면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부 광고에서 봤듯이 정부 광고에는 정부 정책을 세세하게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가도 정부 광고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부 광고에 나타난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세대들을 정확히 기억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